시아버지께서 저의 어깨와 등을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분이 묘하면서 좋았어요. 저도 그땐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점점 물이 끓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저는 서서히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를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길들여져 갔어요. 가끔은 짙어져서 살짝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를 예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시아버지의 그런 손길이 싫지 않았나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은 궁합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남편. 전에 남자를 몇 번 만나봤지만 지금 남편만큼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남자는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자보다 밤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가 좋았으니까요. 돈은 저도 같이 벌면 되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잠자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차라리 이렇게 매번 힘들게 데이트를 할 바에는 아예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한 후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된 것은 바로 남편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의 회사에 월급이 넉넉할 줄은 몰랐어요. 맨날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벌이가 그저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날 명함에 써 있는 회사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기업인가 봐요. 어쨌든 부모님은 남편의 직장을 보고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는 남편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편은 키도 작고 정말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키가 180으로 엄청 크시고 체력도 좋으시고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몸에 군살이 없는 탄탄한 체형이었습니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어쩜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하셨나 자꾸만 쳐다보게 되더군요. 미남 중년이라는 말이 어울렸어요. 남편에게 어쩜 이렇게 아버님과 안 닮았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대면은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걱정되었는데 이런 시아버지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고 세련된 멋진 시아버지와 살게 된다면 딱히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셋이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옷차림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어서 긴팔 긴 바지를 입거나 바닥까지 오는 롱스커트를 입었는데 남편도 시아 버지도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셔서 저도 조금씩 편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 때부터 집에서 입었던 티와 반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그렇게 옷차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집안일도 각자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리와 설거지를 담당했고 남편은 청소와 분리수거를 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의 방은 자신이 치우시며 본인의 방 청소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착착 흘러가서 신기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지사였던 한국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미국 본사에 발령받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잘된 일이고 축하해 할 만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상하다는 듯 자신과 같이 미국에 갈 건데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저는 여기에 부모님도 다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남편의 일터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나라에서 오직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기 싫었어요. 상상만 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지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3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그 사이 종종 휴가 내고 한국에 오겠지만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꼭 오기로 약속한 뒤 남편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술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요즘 한 번도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둘이 남처럼 어색한 것이라며 소주 한잔하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한 뒤 내일부터 편하게 아빠와 딸처럼 지내자고 하셨어요. 저도 시아버지 말에 동의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에는 둘 다 별일이 없었어요. 정말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안주에 소주를 나눠 마신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로 편하게 대하자 약속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아버지의 배려가 싫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뒤부터였어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쓱 다가오시더니 간을 보자고 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한 숟갈 드리니 맛보시고 아주 맛이 좋다며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라 하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칭찬에 별다른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칭찬을 할 때마다 어깨와 등을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기분이 묘하면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땐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점점 물이 끓어도 뜨거운 줄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서서히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나를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생각하며 길들여져 갔어요. 가끔은 짙어져서 살짝 묘한 기분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를 예뻐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시아버지의 손길이 싫지 않았나 봐요.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점점 외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다며 저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안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어깨 쪽을 주무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안마는 며칠에 한 번씩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깨이고요. 나중엔 허리 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다리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다리에 근육이 뭉쳤다며 안쪽을 마사지해 달라고 하셨어요. 마사지 로션이나 오일로 부드럽게 풀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엎드려서 받으시더니 앞쪽도 해야 한다고 돌아 놓으셨어요. 혹시나 아프실까봐 살살 마사지를 하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도 건강히 신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일어나면 시아버지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최대한 못 본 척하면서 마사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낮에 본 시아버지의 반응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커서 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시아버지가 술 한잔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간이 늦었지만 아버님과 마실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살게 되면서 종종 술잔을 기울였기에 별로 색다른 일은 아니었어요. 술을 한 병 정도 마신 뒤 아버님은 저에게 나지막히 말을 거셨습니다. 낮에 자신의 반응을 보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망해하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자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더니 이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간다고 말이죠. 오래전에 집사람을 잃은 뒤 여자와는 담 쌓고 살았는데 그런 자신의 눈앞에 젊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으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밀쳐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계셨던 외로움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어깨를 다독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승낙의 표시인 줄 아셨나 봐요. 시아버지는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응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제가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팡팡 울게 되더군요. 한참을 우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그 뒤로 정말 자연스럽게 선을 넘으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 둘이 살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얼마 전 신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편과 밤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 순간 시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시아버지와 둘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